안녕하십니까. K사상 한사상을 확립한 최동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 조선 민중의 마음의 거울인 이 정감록의 원본에 해당하는 신지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감록에 담겨 있는 그 근본 원리를 알면은 이 정감록의 그 여러 책들을 쓴 그 저자들이 도달한 그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감록의 그 저자들의 수준이 높지 않다면 그 정감록이 절대적인 예언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혹세무민해 왔고 또 지금도 혹세무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막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감록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 민중의 집단적인 기억에 남아있는 그 지나간 그 사건들을 미래에 일어날 예언처럼 꾸민 것이 대다수입니다. 자,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정감록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이 정감록이 조선 민중, 나아가 대한민국 민중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가온 반도체 문명의 시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패권 전쟁은 동북아 대륙에 3,000년 만에 천하 대란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감록의 원본에 해당하는 이 신지비사가 바로 동북아 천하대란에서 이 한민족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우리 한민족의 대전략의 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신지비사를 살펴봐야 하는 그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감록의 원본 신지비사를 찾아서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합니다. 최동환의 한사상TV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본문 제9강 정감록의 원본 신지비사의 재발견과 동북아 천하대란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조선 사상과 십승지를 알아봤습니다. 천부경의 천부인, 그러니까 이 천부도, 다시 말하면 해인이 한반도 남쪽에 도장처럼 딱 찍혀 있는 것. 자, 여기서 남조선 사상이 출발했고 이 백두대간의 10개 점이 십승지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정감록의 남조선 사상이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국 대륙과 러시아 전체 그리고 북한까지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동북아 대륙 전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리 잡은 이 남한 땅만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어서 인간답게 살아남을 수 있는 땅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남한 땅의 천부경의 천부인, 해인이 도장처럼 딱 찍혀있는 남조선 사상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이 시대가 위험천만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백두대간의 깊은 산속에
십승지를 찾아가 숨는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이 백두대간 십승지 지역에 공산군의 공비가 숨어들어서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인 반도체 문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촉발하는 동북아 대륙에서 천하대란이 30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민족이 이 동북아 대륙 전체 주인공이었지만 이 한반도 남쪽 구석까지 밀려났지만 이제부터는 고대 동북아 문명을 창조하고 동북아 대륙의 중심에 국가를 세웠던 한민족다운 한민족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감록의 원본인 신지비사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신지비사에 대한 기록과 그 자료들을 찾아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지비사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신지비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찾는다면 신지부터 비롯되겠는데 신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수두임금의 벼슬 이름이 신지이니 후세 사람들이 오원시로 번역하여 왕궁에 비장하였으니 신지비사, 해동비록 등의 이름이 있었다. 그 기록에는 사실보다 잠언이 많아서 옛날 사람들이 왕왕 예언의 류로 보았으나 이조 태종이 유학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일체 배척하여 이단시하는 글을 모조리 태워버릴 때 이 책들도 함께 애군을 면치 못하여 겨우 고려사 김희재전에 19절만 전하여 왔다. 만일 그 전부가 남아있다면 우리의 고사 연구에 얼마나 큰 힘을 주랴. 자, 신채호 선생은 먼저 신지란 단군 조선시대의 역사를 다룬 관리로서 그가 전한 신지비사, 해동비록 등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예언의 류로 알려져 있고 조선의 태종이 유학 이외의 책들을 불살라버릴 때 같이 태워져서 고려사 김희재전에 겨우 19절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려 중기에 김위재라고 하는 술가가 있었는데 1097년, 그러니까 고려 숙종 2년, 그는 도선기, 도선답산가, 삼각산 명당기 등 이 도선의 도참서를 주장하면서 남경,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에 도읍을 옮기도록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104년, 그러니까 고려 숙종 9년에 남경, 지금의 서울에 궁궐이 낙성되었습니다. 바로 이 도선기, 도선답산가, 삼각산 명당기가 바로 정감록의 시작인데 바로 이것들이 신지비사의 단군 삼경을 본받은 고려 삼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려사 김위재 전에는 신라 때 고승 도선이 썼다는 책, 도선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선기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도선기가 정감록의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김위제전에 이 도선기에 이르기를 고려 땅에는 세 가지의 수도, 삼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려 삼경이 바로 단군 조선시대 동북아 대륙의 중심에 존재하던 신지비사의 단군 삼경을 한반도 안으로 축소한 바로 그 고려 삼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악이 중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성이 중경이 되고 목멱양이 남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 남경이 되는 것이고 평양이 서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월, 정월, 2월에는 중경에 거주하고 3월, 4월, 5월, 6월에는 남경에 거주하며 7, 8, 9, 10월에는 서경에 거주하면 36개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36개국이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신지비사에서 단군 삼경에 70개국이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자, 이로써 신라 때 고승 도선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 도선기는 신지비사를 한반도로 축소해서 설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감록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려사 김위제전에서 말하는 도선답상가, 삼각상 명당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김위제가 말하기를 신이 또한 도선답상가를 가만히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송성, 그러니까 개성이 쇠락한 뒤에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인가. 삼동의 해가 뜨는 곳에 넓은 들판이 있도다. 자, 후대 어진 선비가 큰 우물을 여니 한강의 어룡이 사해까지 오간다. 여기서 이제 한강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의 서울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각산 명당기, 이 삼각산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산이죠. 삼각산 명당기에 이르기를 눈을 들고 머리를 돌려 산의 모양을 살펴보니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신선의 자라가 삼신산을 등에 지고 있다는 명당이다. 그러니까 이 도선답상가나 삼각산 명당기는 고려의 그 개성의 기운이 쇠했을 때 지금의 서울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이 정감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려사 김위제전에 나타난 신지비사의 19절, 그러니까 50개 글자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사 김위제전에 나타난 신지비사의 19절. 마치 저울대 저울추 저울그릇과 같음이라. 저울대가 부소량이고 저울추가 오덕지이며 저울그릇은 백아강이면 이른 개국이 항복하여 조공을 보내오리라. 신정의 보호에 힘입고 머리와 꼬리의 위치를 평등하게 하고 나라가 일어나고 태평함이 있으리라. 만일 삼유의 땅을 패한다면 왕업은 쇠퇴하여 기울어질 것이다. 자, 우리는 고려사 김위제전에서 신지비사 19절 50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신지비사의 전체 문장을 확인해 봅시다. 이 신지비사 전체 문장은 한단고기의 단군 세기에서 서효사 180글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한단국이 단군세기 6세 단군 달문제위
36년 기사에 임자년 모든 한들을 상춘에 모이게 하여 삼신을 구월산에 제사케 하고 신지인 발리로 하여금 서효사를 짓게 하였다라고 했고, 이어서 서효사 180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서효사 180글자가 신지비사 180글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효사 180글자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삼신장 80글자와 삼한장 100글자로 나눠집니다. 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다시 나중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80개의 글자가 정감록의 원본인 신지비사, 즉 서효사의 삼신장 80글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지비사의 삼신장 80글자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아침에 햇빛을 먼저 받는 땅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강림하셨도다. 하느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덕을 넓고 깊게 심으시도다. 모든 신들과 의논하여 한웅님을 보내시니 한웅님께서는 한인님을 승계하시고 그 명령을 받아 처음으로 개천을 하셨도다. 치우님께서는 천구에서 일어나사 무로서 만고에 그 명성을 떨치시어 회대지방이 치우님께 복속하니 천하는 감히 침범할 생각을 못하였도다. 왕검님께서는 대명을 받으사 그 기꺼운 소리가 구한을 움직이도다. 어수의 백성이 소생하여 바람결의 덕화가 새로워지도다. 원한이 있는 자에게 먼저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먼저 병을 제거해 주시도다. 한마음으로 어짐과 효도를 생각하시니 사해가 광명으로 가득 차도다. 자, 그림에 보이는 100개의 글자가 정감록의 원본인 신지비사, 즉 서효사의 삼한장 100글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지비사의 삼한장 100자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한마음으로 어짐과 효도를 생각하시니 내 바다가 광명으로 가득 차도다. 진하는 나라 안을 안정시키고 유일중일의 도로서 다스리니 만국이 함령하여 유신이 이루어지고 모하는 왼쪽을 보좌하고 번하는 남쪽을 견제하니 험난한 바위산이 사방의 벽을 에워쌈과 같도다. 성스러운 주께서 신경에 나아가심은 마치 저울대저울 추저울 그릇과 같아. 백아강은 저울 그릇이요 소밀랑은 저울대요 안덕향은 저울 추이니 머리와 꼬리가 평형을 이루어 나란히 있고 덕은 신정을 지키어 나라를 일으켜 태평을 이루게 하시니 조정에 70개국을 항복시키시어 영원히 사만의 뜻을 보전케 하시도다. 왕업은 일어나고 또 망하는 법 함부로 흥패를 입에 담지 말지니 오직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일에 있느니라. 자, 지금까지 설명한 정감록의 원본 신지비사 180글자를 복원한 이 모든 과정은 1993년 최동환, 즉 제가 발간한 천부경의 예언론에서 처음으로 밝힌 내용 중 일부를 옮긴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정감록의 원본이 신지비사이며 고려사에서 19절 50글자만 남은 것을 한단고기의 서효사 180글자가 바로 사라진 신지비사의 원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바로 이 신지비사가 동북아 천하대란에서 최종 승리를 이루는 우리 한민족의 대전략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원된 신지비사 180글자는 정감록의 원본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사상의 이론 체계를 이루는 핵심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강에서는 이 신지비사가 정감록의 핵심을 이루는 진단, 구변 지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밟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이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